석유는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동의 거물들이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전 세계 기술 강국들을 불러 모았던 이유죠. 하지만 수십 년간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과 유럽의 기업들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때 기술의 정점으로 불렸던 일본 기업들이 뒷걸음질 치는 사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세계 해수 담수화 시장의 4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것은 단순히 점유율 때문이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막의 갈증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연금술로 해결해냈기 때문이죠.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잔혹한 재앙은 핵전쟁도 전염병도 아닌 바로 물 부족입니다. 지구의 97%가 바닷물이라지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1%도 채 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닷물을 생명수로 바꾸는 이른바 블루골드 기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매년 15%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된 1,000조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전세계 기술 강국들을 제치고 왕좌를 차지했는지, 그리고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우리만의 압도적 기술 격차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의 가장 강력한 근간은 다단증발법, 즉 MSF 공법입니다. 원리는 명료합니다.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를 다시 식혀 순수한 물을 얻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원리 뒤에는 일본과 유럽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초격차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수백만 톤의 바닷물을 매일 끓이려면 천문학적인 연료비가 듭니다. 여기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의 기지가 발휘됩니다. 두산의 엔지니어들은 물은 100도에서 끓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무참히 깨부수고 단 28도에서도 물이 폭발하듯 끓어오르는 진공 증발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진다는 물리학의 법칙을 극한으로 이용한 거예요. 증발기 내부를 완벽한 진공 상태로 만들어 기압을 낮추면 미지근한 상태의 바닷물조차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뿜어내게 됩니다. 이를 플래싱 현상이라 부르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기술을 통해 경쟁사 대비 에너지 효율을 무려 3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효율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사업을 축소할 때 대한민국은 버려지는 폐열만으로도 수십만 명이 마실 물을 쏟아내는 기적을 실현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력 아닌가요? 이 기술력이 집약된 현장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쇼와이바 담수 플랜트입니다. 이곳은 사우디 내에서도 가장 극심한 물 부족 지역으로 꼽혔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입되면서 하루 88만 톤, 최대 103만 톤이라는 상상 초월의 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시민 전체가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며 단일 플랜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후자이라, 오만의 수아르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지은 물공장이 가동을 멈추면 중동의 주요 도시 기능이 즉시 마비될 정도로 우리의 기술은 그들의 생명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이 드러나는 순간은 공사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중동의 사막은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지옥 같은 환경이죠.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정밀 기계들은 금세 고장이 나고 현장에서 수만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일본과 유럽 기업들은 이 혹독한 환경에 굴복하며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해 수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원모듈 공법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축구장 하나 크기에 달하는 3,500톤 규모의 증발기를 중동 현장에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남 창원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해 통째로 배에 실어 나르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수십 채를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넌다는 이 무모한 계획에 전 세계 건설업계는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배가 뒤집힐 것이다. 라는 조롱이 쏟아졌죠.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두산은 보란듯이 이 거대한 쇳덩어리를 중동 해안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착시켰습니다. 현장 조립 과정이 생략되면서 2년이 걸릴 공사는 단 6개월 만에 끝났고
불량률은 0%에 수렴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한 중동의 발주처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후 중동의 대형 담수화 프로젝트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독점 시장이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처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비결은 또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바닷물은 금속을 순식간에 부식시키는 치명적인 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 안쪽에 소금 결정이 단 1mm만 쌓여도 효율은 뚝 떨어지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골탕을 먹고 있을 때 우리 기술진은 스펀지 공을 이용한 자동 세척 시스템인 볼 클리닝 기술을 고도화했습니다. 관 내부를 실시간으로 청소하며 30년이 지나도 새것 같은 성능을 유지하게 만드는 이 노하우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보유한 국가 기밀급 자산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증발식을 넘어 역삼투압, 즉 RO 방식이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끓이지 않고 아주 미세한 필터에 통과시켜 물을 걸러내는 이 방식은 에너지 효율이 더욱 뛰어납니다. 여기서도 대한민국의 활약은 눈부십니다. 0.0001 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염분 이온까지 완벽히 차단하는 멤브레인 필터 기술에서 우리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쿠웨이트의 슈웨이크 프로젝트는 전 세계가 포기한 최악의 수질에서도 대한민국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과연 우리 한국인들은 그 썩어가는 바닷물을 어떻게 맑은 생명수로 바꿨을까요? 그리고 일본이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기술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드라마틱한 역전승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더욱 뜨겁게 이어집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슈웨이크 프로젝트의 진실은 사실 기술력 그 이상의 무모한 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쿠웨이트의 슈웨이크 항구는 당시 전 세계 해수 담수화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무덤이라 불리던 곳이었거든요. 1991년 걸프전의 비극으로 유출된 엄청난 양의 원유 찌꺼기가 바다를 덮고 있었고 인근 도심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오폐수가 뒤섞여 수질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은 입찰 제안서를 받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습니다. 이런 똥물로는 도저히 먹는 물을 만들 수 없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죠.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보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한국인만의 독창적인 이중 전처리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역삼투압 방식의 핵심인 멤브레인 필터는 아주 예민해서 조금만 오염된 물이 들어가도 금세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두산은 바닷물을 필터에 넣기 전에 완벽하게 세탁하는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비책은 바로 다프라 불리는 가압 부상 시스템이었습니다. 오염된 바닷물에 미세한 공기방울을 엄청나게 불어넣으면 이 공기방울들이 물속의 기름기와 오염물질을 껴안고 수면 위로 둥둥 떠오르게 됩니다. 마치 세탁기에서 거품이 때를 빼내듯 오물을 싹 걷어내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울트라 필터라는 장치를 한 번 더 거치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부유물까지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이중 필터링 덕분에 그 더러웠던 슈웨이크의 바닷물은 그 어떤 생수보다 맑은 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자 글로벌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인이 하면 무조건 된다는 공식이 중동 전역에 퍼지게 된 거죠. 이제는 단순히 물을 끓이는 증발식을 넘어 전 세계 해수 담수화의 대세가 된 역삼투압 시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할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삼투압 방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멤브레인 필터는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사실 이건 우리가 매년 하는 김장 속에 그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면 배추 속의 수분이 농도가 높은 소금물 쪽으로 빠져나오며 배추가 숨이 죽죠. 이게 자연스러운 삼투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게 바로 역삼투압입니다. 소금물 쪽에 강한 힘을 주면 소금은 못 지나가고 오직 물 분자만 아주 미세한 막을 통과해 깨끗한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멤브레인 필터의 구멍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만 분의 1인 0.0001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커녕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이온조차 통과할 수 없는 완벽한 벽이죠. 대한민국은 이 필터 한 장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를 거듭해왔고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선택적 투과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필터 소재 기술로 갑질을 하려 해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재부터 건설, 그리고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손으로 끝낼 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으니까요. 실제로 두바이와 쿠웨이트의 가정집을 방문해보면 우리 기술이 바꾼 삶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샤워를 해도 몸이 끈적거리고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기 일쑤였던 사막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로 만든 깨끗한 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며 엄지를 치켜세 우는 현지인들의 모습은 그 어떤 칭찬보다 가슴 벅찬 감동을 줍니다. 메마른 모래 땅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기적, 그 뿌리에는 우리 기술진이 흘린 땀방울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스마트 담수와 플랜트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수천 개의 담수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해 수리하는 예지 보존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모래 폭풍이 언제 올지,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AI가 미리 계산해서 최적의 효율로 물을 뽑아냅니다. 일본과 유럽 기업들이 뒤늦게 따라오려 하지만 이미 수십 년간 쌓인 한국의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넘어서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물의 역사입니다. 고대 문명은 강가에서 시작되었고 현대 문명은 이 해수 담수화 기술을 통해 사막 위에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석유가 블루 골드라 불리는 물이라면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 부족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을 갈망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며 지구촌의 갈증을 해결하는 구원자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경이로운 기술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위대한 행진입니다. 척박한 환경을 기술로 극복하고 세계 시장을 평정한 우리 기업들과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물 한 방울 뒤에 이토록 거대한 국가적 자부심과 첨단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우리 기술의 위대함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기술의 성공 신화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한국의 또 다른 혁신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흥미롭고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